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미아입니다. 5월 25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이틀 동안의 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시찰단은 안전성 평가에선 진전이 있지만 분석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또 다른 남성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올해만 석 달 새에 벌써 4명이 사망한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어제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려던 학생들의 가방에서 헤어스프레이가 줄줄이 나오는 바람에 항공기가 무더기로 연착됐습니다. 항공기 92편이 지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3연속 동결 카드를 꺼낸 건데 시장에선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농산물과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이틀 동안의 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시찰단은 안전성 평가에선 진전이 있지만 분석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찰단은 지난 2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 본격적인 현장 시찰을 진행했는데요. 이틀간 오염수를 거르고 저장, 측정, 방류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또 방사능 분석 실험실과 오염수 방류 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삼중 수소를 희석하는 설비도 점검했습니다. 시찰단은 특히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동해야 하는 긴급 차단 밸브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5박 6일 마지막 일정으로 시찰단은 오늘 일본 측과 기술회의를 갖고 내일 귀국하는데요. 이후 점검 내용을 분석해 대국민 보고를 할 방침입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또 다른 남성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올해만 석 달 새에 벌써 4명이 사망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피해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을 두고 어제 국회 상임위에선 여전히 구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다만 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최근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이 크게 늘었는데요. 어제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려던 학생들의 가방에서 헤어스프레이가 줄줄이 나오는 바람에 항공기가 무더기로 연착됐습니다. 전날 제주공항에선 오전 8시 30분부터 출발편이 밀리면서 오후 4시 기준으로 92편이 지연됐는데요. 제주공항이 혼잡을 빚은 건 김포공항 위탁수화물 검색으로 인한 항공편 지연 때문입니다. 제주로 수학여행을 올 학생들의 위탁 수화물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스프레이류가 대거 발견됐는데요. 국내선 항공편은 헤어스프레이 같은 에어로졸의 경우 1인당 1개, 500ml 이내만 기내와 위탁 수화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색 요원들이 학생들의 수화물을 일일이 개봉해 육안으로 검사하면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파장은 줄줄이 이어져 제주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92편이 지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3연속 동결 카드를 꺼낸 건데요. 시장에선 사실상의 금리 인상 종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로 유지했습니다. 금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이후 2월부터 동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은이 또 동결을 결정한 데는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도체 한파와 대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 4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고 올 들어 누적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95억 4,800만 달러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장에선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은의 이번 결정으로 한미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가 유지됐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농산물과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20.51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1월에서 3월 내내 상승했다가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6% 오른 것으로 2021년 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내린 건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이 한 달 만에 20.8% 떨어지면서 전력, 가스, 수도와 폐기물 물가는 전월보다 2.8% 떨어졌습니다. 또 농림수산품은 1.8% 하락했는데요. 수산물과 축산물은 올랐지만 양파, 풋고추 등 출하량 증가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5.5% 하락했습니다. 반면 돼지고기, 멸치, 어묵, 한식, 호텔 등은 상승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 괌에 강력한 태풍이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시내에는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고 항공편도 모두 끊기며 관광객들 발이 묶였습니다. 괌을 덮친 마와르는 최대 지속 풍속이 241km 이상인 4등급의 슈퍼 태풍입니다. 괌에 4등급 태풍이 온 건 2002년 이후 처음인데요.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었지만 밤새 비와 함께 거센 바람이 몰아치며 집이 부서지고 주민들이 급하게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늘길이 막히면서 괌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지연 운항과 결항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3,00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 5,000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괌 주지사는 지역 주민 15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괌 지역에 대한 비상선언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통신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던 누리호가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다시 3차 발사에 재도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날 누리호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상황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저녁 6시 24분, 누리호 3차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용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후 4시경 추진제 충전이 진행됐고 오후 5시 54분경 발사체 기립장치가 철수되면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 자동 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리호가 오늘은 힘차게 우주로 날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5G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현재 약 3천만 명 가까이 쓰고 있는데요. 5G 서비스에 대해 과장 광고를 한 통신사들이 3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4년 전인 2019년 이동통신 3사는 5G의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며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속도의 4% 수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가 20Gbps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 속도에 근접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도 사용하지 않았고 단말기조차도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광고 기간 새 회사의 5G 실제 속도는 0.8Gbps로 광고했던 20Gbps의 4% 수준이었습니다. 무려 25배 과장한 셈입니다. 공정위는 이걸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광고한 건 거짓 과장 광고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전국에 약 5mm 내외로 내릴 예정입니다.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전 기온은 안동 14도, 서울, 청주 17도, 제주 1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